I'm a baddie, I'm a baddie, my baddie, Diaga baddie. 안녕하세요, 다이아베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1형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호주의 작은 도시에서 유학 중인데요. 사실 저는 당뇨라는 병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제가 이 나이 38살에 1형 당뇨에 걸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1형 당뇨 증상이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쉬지 못해서 혹은 곧 마흔이 되니까 그런 줄 알았지 뭐예요. 먼저 제 증상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정말 피곤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서 있다가도 깜빡깜빡 졸고 혹시 내가 기면증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밥은 엄청 먹는데 살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빨리 발견한 편이라 체중이 3kg 정도 빠졌을 때 진단받았어요. 사실 살이 빠지니까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목이 말랐어요. 음료수도 엄청 마시고 물도 엄청 마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연가시를 섭취하게 된 건 아닌가? 잠깐 상상도 해봤어요. 화장실도 1시간에 한 번씩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종아리랑 발목이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것처럼 꺾이는 느낌이 나서 아파서 깨는 일이 많아졌었거든요. 귀신이 자꾸 내 발목을 꺾는다고 무당 선생님 예약할 뻔했어요. 제가 끙끙거리고 있으면 저희 집 강아지 인절미가 와서 자기 궁둥이로 제 발목을 눌러주곤 했는데 귀신 퇴치해주는 줄 알았어요. 눈도 렌즈를 오래 끼면 뿌옇게 보이는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고 이상하게 입술 헤르페스가 계속 났어요. 어릴 때는 자주 났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에 2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주 친구가 헤르페스라고 하지 말고 콜드소어라고 말하라고 팁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어느 순간부터 이를 닦을 때마다 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일하던 곳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주일만 쉬겠다고 말하고 휴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GP를 예약했습니다. 호주는 GP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전문의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사실 입술 헤르페스 연고나 처방받을 생각으로 간 거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른 거 말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대충 빠르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한번 쓱 올리시더니 네 나이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고는 피검사를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피검사를 받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인절미 씨와 룰루랄라 집 앞 산책을 나갔는데 Welcome to the Diabetes Club. 안녕하세요, 다이아베리입니다. 오늘은 파트 2 응급실에 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호주의 핑크색 노을을 바라보면서 인절미 씨와 룰루랄라 천하태평하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GP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이라고 했더니 지금 혈당이 34다. 호주랑 한국은 혈당 수치 단위가 달라요. 거기 캔버라 병원이랑 가까우니 우버 타고 당장 응급실을 가라. 미리 연락을 해 놓으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응급실이라니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며 현실을 잠시 부정해주고 집에 가까우니까 걸어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돈 걱정도 됐어요. 응급실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한국도 아니고 학생보험은 있었지만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왔고요.
그래서 응급실 비싸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건강이 먼저라고 얼른 우버 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간호사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생은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와 있었는데 밥 먹고 응급실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진짜 응급 환자가 아니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이랑 전화를 하니까 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저런 현실과 건강 걱정이 동시에 들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씩씩하게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GP가 보내서 왔다고 했어요. 이름 확인하고 접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간호사분들이 급하게 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수 직원분이 아직 접수 안 끝났어요 하고 한 번 외치시고 간호사 한 분이 제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슬슬 쫄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나한테 관심이 많으면 진짜 응급한 거라던데 나 진짜 심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수가 끝나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피도 뽑고 링거도 달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는 게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셔서 입술 헤르페스 때문에 GP 보러 갔다가 피검사를 해서 발견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차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Young lady went to GP for cortisol, discovered diabetes. 0에서 살짝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너무 해맑게 쓰시길래 머스타드하게 웃어줬어요. 그리고 인생 첫 응급실. 두근.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손가락에 하얀 거 뭔가 하나 끼운 채 누워있었는데 제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풍채가 엄청 크신 중년 남성 간호사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응급실이라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건지 계속 농담도 해주시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엄청 유쾌하시더라고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비프커리랑 치킨이라고 했더니 보스?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했더니 와우! 하시면서 박수도 쳐주셨어요. 중간중간에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이 몸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라고 현실 직시를 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깐요. 훅훅. 그러다가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지금 1형인지 2형인지 검사 중이라고 하시면서 Welcome to the Diabetes Club 이라고 환영도 해주셨어요. 중간에 간호사분들끼리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여자 말랐는데 당뇨래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살이 많이 빠져서 엄청 홀쭉했었거든요. 나 특이 케이스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멍해졌어요. 이 와중에도 배는 고프더라고요. 마침 동생들이 저녁을 싸들고 응급실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차갑게 식은 똠양꿍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안 차서 간호사 선생님께 먹을 게 없냐고 물었더니 밥 시간이 지나서 밥은 못 주고 샌드위치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시고는 곧 햄앤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제 담당 간호사 선생님은 제 동생들을 보시더니 나도 먹는 거 좋아해서 배가 이렇게 됐는데 너의 시스터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어? 하시면서 자기 배를 퉁퉁 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깍깍대면서 웃었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몸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쪽쪽 빠지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스윗 모먼트 중 하나는 갑자기 무슨 일해? 라고 물어보시길래 I'm a beautician 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How did you know? 라고 물었더니
Because you're pretty 하시면서 눈 찡긋 해주셨어요. So sweet. 아무튼 그렇게 담당 간호사 선생님의 굿럭 인사를 들으며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최장 파업 확정. 안녕하세요, 다이아베디입니다. 오늘은 입원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녁 늦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실에 누워서 잠시 멍을 때리다가 문득 이를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급실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칫솔이랑 치약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동생이 다음날 생필품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날 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주름이 생길까 먼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서 금방 잠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이불 하나 더 달라고 하고 다시 잠들고 몇 시간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피를 뽑아 가시는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고 혼자 칭얼거리다가 다시 잠들고 계속 반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대망의 병원 첫 아침밥. 병원밥. 한국인은 밥심인데 Milk is delicious 하면서 우유만 쪼르르 빨대로 마셔줬고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간도 거의 안 된 감자, 삶은 야채, 고기 한 덩이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한국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지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걸신 들린 것 마냥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야식으로 의사 선생님 허락도 받고 동생이 가져다 준 컵라면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역시 라면은 신라면. 낮에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커튼 너머로 들리는 영어 악센트가 왠지 한국분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에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한국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줄 알았어요. 스몰 토크를 좀 하다가 샤워 못 하셨죠? 여기 샤워실 있어요. 하시면서 수건이랑 새 환자복을 한가득 가져다 주셨어요. 제 떡진 머리를 보셨겠죠? 지성인이라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이 흘러요. 정신이 없었어서 샤워실이 존재하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샤워실이 제 침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하루 종일 아무도 샤워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호주라서? 라는 생각도 했지만 뭐 나야 좋지 하면서 머리도 감고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화장품도 찹찹 바르고 동생이랑 병원 산책도 하고 병원 구경도 하면서 뿔뿔뿔 돌아다녔어요. 사실 제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자꾸 어딜 그렇게 나가냐고 조금 혼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얌전히 병실에 누워서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피 흘리시는 분, 휠체어 타시는 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 침대에 계시던 키 큰 백인 남성분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울고 계셨어요. 사실 저도 새벽이 되니까 현실 직시가 되면서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꺽꺽 울었어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건데 간호사분들이랑 의사 선생님은 정말 극한 직업 같아요. 사람은 아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웃음도 안 나오고 말도 하기 싫고 괜히 예민해지고 질풍노도의 중2병 환자 마냥 예민부스 발동됐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나이스한 사람이 되자. 그러던 중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의료 용어는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일형당뇨, 췌장 파업 확정, 땅땅.
원인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소화시기에 발병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족력도 없고 특별한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당뇨 에듀케이터 분들이 오셔서 인슐린 맞는 법, CGM 사용하는 법, 앱 설치하는 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정신없이 배우고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당시 감정을 돌이켜보면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낮에는 의사 선생님도 오고 교육도 받고 병원도 뿔뿔뿔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밤 되면 갑자기 우울해져서 울다가 멍 때리다가 드라마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어쩌면 제 몸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건강 관리를 계속 미뤘던 거겠죠? 나 진짜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걸렸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고 학교는 어떡하지? 수업은 언제 따라가지? 과제는 또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지? 돈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현실 도피로 드라마 보고 오랜만에 휴식이네 싶다가도 일해야 되는데 싶고 정말 혼돈의 도가니탕 같은 밤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퇴원날. 동생이 일하다가 잠깐 들러서 퇴원 준비를 도와줬어요. 저는 한국인 간호사 선생님께 남은 컵라면 하나를 선물이라고 드리고 당뇨 조심하세요를 외치면서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CT 나갈 준비를 합니다. 생일 선물로 당뇨를 주다니. 안녕하세요, 다이아베디입니다. 바야흐로 응급실 가기 전 저의 생일이었던 사실.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실 때마다 언제 태어날 수 있냐고 매일 물어봤어요.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한식당과 노래방을 예약해뒀었거든요. 포기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아파도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는 가겠다. 나는 굳은 의지로 결국 생일 파티 당일 오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친구들한테 입원 사진을 보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제 입원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클럽에 누워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생일 선물로 당뇨를 주다니. 너무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계속 피곤하다고 하고 아프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그냥 투덜이인 줄 알았나 봐요. 투덜이가 되지 말자. 퇴원하자마자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대충 화장을 찹찹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일 파티 장소로 출발.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태어난 것도 축하하고 싱글이 된 것도 축하하고 생일도 축하한다고 하면서 꽃도 안겨주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엄청 반겨줬어요. 비빔밥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리고 2차로 광란의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났고 저도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아직 혈당이 높아서 그런지 몸에 열감도 남아있었고 편두통도 조금 있었어서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광란의 댄스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병원에서 우울하게 있다가 나온 직후라 그런지 친구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노래방이 끝난 뒤 몇몇 친구들은 클럽에 간다고 했어요. 싱글이 된 기념으로 같이 가자며 엄청 유혹했지만 몸도 아직 아팠고 병원에서도 1, 2주 정도 쉬라고 했고 무엇보다 저는 다음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얌전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